사태 속 지역의 각급 학교들이 기말고사라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부정행위를 현실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면 시험과 온라인 시험을 앞두고 학교도 학생도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화 거짓말에 순식간에 수천만 원을 사기당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그랬는지.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시민들의 경각심이 절실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내 시내 국내 버스들의 승객이 예전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버스를 줄일 수도 없는 여건이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지역의 교류 사업도 다시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화로 현금 인출을 유도하거나 송금을 요구하며 사기를 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 지역에서 피해 사례가 잇따라 신고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피해 액도 수천만 원대에 이릅니다. 네, 젊은 층도 전문직들도 순식간에 속아 넘어갈 만큼 범죄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여수시 신기동의 한 골목길. 건물 안으로 들어간 한 남성이 잠시 후 검은 비닐봉투를 들고 나와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전달책으로 보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의자입니다. 피해자 71살 조모 씨는 이날을 포함해 사흘간 모두 9천여만 원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남성을 만나 직접 건넸습니다. 계좌가 도용됐으니 모든 돈을 인출해 금융기관 직원에게 건네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거짓말에 속은 겁니다. 이제 범인을 몇 명 잡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2명만 더 잡으면 되니까 빨리빨리 해서 빨리 끝나면 내려와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막 그런 소리를 흠시로. 3년 전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우울증 진단도 받았던 조 씨는 한순간에 전 재산까지 잃게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돼. 나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그랬는지.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연령과 직업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에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크게 상심한 50대 가장 A씨가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 열흘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올 1월에는 전북 순창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20대 취업준비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신고되었고 우리가 바로 범인을 검거하면 피해 회복이 돼요. 근데 아까 같이 뭐 2, 3일 후에, 3일 후에 신고하면 이미 이체에 흐르는 순간에 다른 계좌로 싹 분산 빠져나가기 때문에 경찰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절대로 만나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며 현금 거래 시 항상 의심하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네, 각급 학교들의 기말고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시험도 비대면으로 치르는 곳이 많은데요. 성적에 더욱 민감한 중고등학교는 대면 시험을 치르는 곳이 대다수여서 학교들의 감염병 예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화상 채팅창에 학생들이 로그인하자 담당 교수가 시험 방법을 안내합니다. 제가 비대면 수업 자료를 올려주신 수업 자료들을 잘 보시면서 이 10문제에 대해서 직접 필기로 해서 시험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중간고사를 취소했던 대학들이 잇따라 기말고사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감염 확산 추이를 반영하듯이 비대면 시험이 크게 늘었습니다. 1학기 비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세운 순천대학교의 경우 전 과목 중 65%는 이처럼 비대면 시험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학과 교수의 재량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대면 시험으로 치러지는데 이 경우에도 시간이나 장소를 분배해 거리 확보를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부정행위 우려가 있는 비대면 시험의 경우에는 평가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행위를 현실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평가 방법이 절대평가로 좀 되다 보면 학생들 간의 좀 경쟁보다는 좀 시험 답안에 맞는 선행 복습을 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좀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학생들은 시험의 공정성을 우려하면서도 방역 수칙으로 인한 상황을 이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대면 시험이 더 평가하기는 더 좋은데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비대면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반면 상대평가 성적이 중요한 중고등학교들은 대부분 대면 시험을 선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중학교의 40%는 중간고사를 대면 시험으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는데 기말고사는 대부분 대면 시험을 치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적이 대입에 반영되는 고등학교들은 중간고사부터 대면 시험을 진행하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전교생 수가 많아 격일 격주 등교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시험 당일 역시 감염 예방을 위해 시차 시험 등의 방안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이원입니다. 일반 시민들의 방송 체험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여수와 전주에 설립됩니다.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일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과 방송 제작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비 50억 원을 들여 방송 장비를 지원하고 방통위 산하기관인 미디어재단이 운영과 관리를 맡게 됩니다. 여수시는 오는 2023년까지 현 문수청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바탕으로 방통위에 유치를 신청했었습니다. 한편 여수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문수청사 매입비 35억 원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반영되지 못했으며 여수시는 다음 회기에 다시 예산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어촌이 많은 전남 지역의 버스 업계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고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라 적자에도 불구하고 감차 감회 운행조차 쉽지 않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공읍 공영버스터미널. 공군관 내 16개 읍면지역 550여 개 마을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운행하고 있는 농어촌 버스들이 승객들을 태우고 잇따라 출발합니다.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 지역의 버스 업계는 요즘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전체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지난 3월 65%, 4월 60%, 5월 50%나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이용객들이 급감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자식들이 오라도 안 가고 집에만 있어요. 이제 오늘은 병원에 오니라고 왔지. 그럼에도 버스업체 측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보니 감차 또는 감회 운행조차도 사실상 어렵다고 말합니다. 저희들이 감회 감차를 하게 된다면은 모든 지역민들의 불편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회사에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긴급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분기별로 지원해오던 손실 보상금을 조기 집행하는 것과 함께 전남도와 연계한 긴급 추가 지원 대책 등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승객 감소, 매출, 고용 등 경영사항을 매주 1회씩 조사를 실시하여 보고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남도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전남 농어촌 지역민들의 소중한 교통수단인 버스업계마저 심각한 경영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205의 1호인 저어새의 개체수가 순천만 습지에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저어새의 경우 지난 2018년 이전에는 3마리에서 10마리 정도가 발견됐지만 지난해 18마리로 개체수가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20마리까지 관찰되고 있습니다. 저어새는 황새류에 속하는 조류로 몸 길이 70에서 80cm 정도의 여름 절새이며 세계적으로 4천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입니다. 어제 여수시 중앙동 인근 선착장에서 침몰했던 30톤급 어선의 인양 작업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인양이 완료되면 해경은 해당 어선을 인근 조선소로 옮긴 뒤 정확한 침몰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해경은 인양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름 유출에 대비해 기름 회수기 등을 가동하며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으로 일궈낸 6.15 공동선언이 오늘로 꼭 20년을 맞았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남북 관계가 다시 얼어붙고 있죠. 네. 평화의 상징인 6.15의 빛이 바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우리 전남이 직접 참여했던 남북 교류 사업들이 많았었는데요. 이 사업들 역시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났던 2000년 6월 2박 3일의 회담 일정 끝에 남과 북은 통일을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이산가족 상봉행사, 금강산 관광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민간 분야에서도 남북 간 교류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햇볕 정책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죠. 전쟁할 것입니까? 냉전을 계속할 것입니까?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이 남북 교류 사업에 적극적이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이듬해인 2001년부터 전남산 양파와 모짜리용 비닐 지원을 시작했고 2003년에는 트랙터와 경운기 등 농기계 100대를 보냈고 수리공장 건설도 지원했습니다. 개성공단이 만들어진 2004년에는 우리밀 종자와 전남쌀을 북한으로 보내는 등 대북 지원 사업이 활기를 띠었지만 보수 정권을 지나며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이렇게 민간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북측에 지원하는 사업을 해오다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는 실질적으로 방문은 있었지만 실제 지원은 없었습니다. 여건상 할 수 없었고. 2018년부터 남북관계에 순풍이 다시 불면서 전라남도는 교류 사업에 다시 나섰습니다. 천일염, 의약품 지원을 비롯해 농수산업 기술 교류, 백신 지원, 체육 분야 교류 등을 북측에 제안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또다시 도돌이표는 반복됐고 전남은 지원 준비를 다 해놓고 또다시 남북관계에 해빙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6.15 남측위원회 광주본부는 오늘 낮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245에서 기념식을 갖고 최근에 남북 갈등을 극복하고 20년 전으로 돌아가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오늘 20일에는 광주시 용두동에서 농민회가 통일쌀 모내기 행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광주 전남 연맹이 6.15 공동선언 특별 성명을 통해 정부가 통일 트랙터 품앗이 운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